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0-12-6-2-4 과실의 추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실의 추정은 단분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요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취지, 복밀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답안지에 한 5점 분량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과실의 추정이 적용되려면 요건이 하나예요. 뭐냐면 특허권 또는 전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면 우리가 과실을 추정을 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설정 등록 되잖아요. 설정 등록 되면 우리가 특허 등록 원부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그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이 등록 원부를 보고, 공시된 등록 원부를 보고 특허권 침해인지를 자기가 알아서 주의해가지고 실시를 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나 몰랐다 이거 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특허 침해인지를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 규정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내가 실시하는 게 특허 침해인지 안 침해인지를 자기가 알아서 조심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특허법인 입장에서 좋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무소 가시면 FTO 보고서라고 써요. FTO 보고서가 이런 거거든요. 프리덤 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 발명은, 이 기술은 써도 됩니다. 사업자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기술 있잖아요. 그 기술은 이거 그냥 써도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그 사무소에서 쓰거든요. 특허법인에서 써요. 그걸 왜 쓰냐면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 침해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가 알아서 돈 내고 침해인지 안 침해인지 주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사업자가 알아서 특허법인에다가 그 의뢰를 맡긴 다음에 그 검토 보고서를 받고 여기까지는 실시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실시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알아서 주의를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때문에 우리 FTO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복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과실이 추정이니까,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니까 복멸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그 요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복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인데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특허 침해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보업실로 판단하잖아요. 직격 침해 판단할 때 유효한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호범위에서 업으로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이제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해당하지 않거나 보가 해당하지 않거나 유효한 특허권이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 유를 복멸하거나, 아시겠죠?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믿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이 보를 복멸하거나 유를 복멸하거나 보를 복멸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과실의 추정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 판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의 예로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면 과실이 있는 것을 추정하잖아요. 우리가 특허권 침해에는 뭐가 있어요? 보시면 직격 침해가 있고 간접 침해가 있죠. 직격 침해 안에 문헌 침해가 있고 균등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직접 침해이면서 문헌 침해인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130조의 과실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논란이 없어요. 아시겠죠? 직접 침해이면서 문헌 침해인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과실의 추정 규정이 적용돼요. 근데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격 침해이면서 균등 침해인 거 있잖아요. 요거는 130조 과실의 추정 규정이 적용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요거는 돼요. 아시겠죠? 균등 침해의 경우에도 과실의 추정 규정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합판검이 있어요. 간접 침해인 경우에도 여러분들 130조 과실의 추정 규정이 적용돼요. 이게 좀 논란이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데 판례에서는 적용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여기 판례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 과실의 추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가지고 특허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전용품이 이 사건 특허 발명에 생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을
주장 증명되었다기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복멸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간접침해에서도 과실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과실의 추정 규정을 번복하려면 이 두 가지를 1번 사정 아니면 2번 사정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접침해는 침해 어떻게 판단해요? 유전업실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침해에서는 유부업실이었잖아요. 근데 간접침해에서는 유전업실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사정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할 수 있는 사정. 이 유를 복멸하거나 아시겠죠? 전용품이 아니라는 사정은 뭐예요? 전을 복멸하거나 아시겠죠? 유를 복멸하거나 전을 복멸하거나 그러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과실의 추정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복멸이 되는 거죠. 됐죠?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복멸 여부 해가지고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OX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멸이 된다, 복멸이 안 된다. 이거 OX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판결 다 외울 필요는 제가 보니까 없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 복멸이 안 된다, 복멸이 안 된다, 복멸이 안 된다, 다 복멸이 안 돼요. 이건 쉽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봐봐요. 여기 설명서대로 조작할 뿐이어서 나는 과실의 추정이 적용이 안 돼. 그거 안 돼요. 아시겠죠? 설명서대로 조작을 한 것 뿐이어도 과실의 추정이 되고 아시겠죠? 과실의 추정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면 과실의 추정이 되고 복멸이 안 돼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동일한 기술이 등록받았다. 요거 뭐냐면 봐봐요. 요게 지금 먼저 등록받은 게 있었어요. 먼저 등록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록받은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등록받은 거에 기초해가지고 나는 실시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중에 등록받은 거는 이 처음에 등록받은 거 있잖아요. 그 선출원주의 흠결인 거예요. 그죠? 선출원주의 흠결이어가지고 얘가 이제 무효로 됐어요. 무효로 되니까 아니 너 뭐야 하면서 얘가 이 실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침해를 묻는 거거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갑이 먼저 등록받았고 을이 나중에 등록받았는데 이 을에 등록받은 거는 사실은 선출주의 흠결인데 등록받은 거예요. 잘못 등록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무효됐거든요. 그랬을 때 갑이 이 을이 실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야 너 뭐야 너 이제 내 거 발명과 똑같은 거 실시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제 침해를 주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실의 추정이 침해니까 과실의 추정이 되잖아요. 추정이 복멸이 되냐 안 되냐? 복멸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을은 좀 억울하잖아요. 을은 아니 내 특허에 기초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얘 등록받은 거, 얘 실시하고 있는 거, 갑이 먼저 등록받은 거 이게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이 먼저 등록받은 거, 을이 나중에 등록받은 거, 을이 실시하고 있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이 을이 나중에 등록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선출원주의 흠결로 인해 가지고 등록받으면 안 됐는데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효가 된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갑이 이 을한테 야 너 뭐야 너 실시하고 있는 거랑 내 거랑 똑같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침해를 주장했거든요. 침해가 맞잖아요. 침해가 맞은 때 이때 과실 추정이 복멸이 되냐? 복멸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은 억울한데 어쩔 수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등록받은 것과 동일한 걸 실시를 하더라도 복멸이 안 된다. 지금 을 입장에서는 등록받은 것과 동일한 거 실시하잖아요. 그래도 복멸이 안 된다. 그리고 정정심결이 있어도 정정심결을 하면 이제 발명 내용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정정심결을 하더라도 과실의 추정은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이 있고 지금 을이 있어요. 갑이 특허 등록받았고 을이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 을의 실시가 갑의 침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이 나중에 그러고선 정정을 했어요. 갑이 그러고선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정 심결이 확정됐어요. 그랬을 때 이 을이 실시하는 거는 지금 정정 전에 실시하는 거지만 정정 이후에도 이 과실의 추정 규정은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130조에 의해 가지고 과실 추정 규정은 정정 전후에 그대로 유지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피고 실시 제품의 제조 판매에 앞서서 이 사건 제2 특허 발명할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 여부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상 침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실의 추정 규정이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복무일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특허권자는 지금 주의 의무가 있어가지고 요거 FTO 보고서를 해야 되거든요. FTO 보고서를 해야 돼요. FTO 보고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한 그 의견을, 그 특허법인 입장에서 특허권자한테 간단한 의견을 주잖아요. 아, 이거는 이래 해서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특허권자가 실시를 해요. 아시겠죠? 그거 믿고 특허권자가 실시를 했는데 그 법원이 판단해보니까 특허권 침해가 맞아요.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 그거 과실의 추정 규정이 복무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추정 규정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특허권자에게는 주의 의무는 부과를 하는데 지금 실시하기 전에 침해 검토 보고서를 받아본 거가 로 인해 가지고 복무일이 안 돼요. 과실의 추정이 복무일이 안 돼요. 아시겠죠? 좀 억울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게 뭐냐면 심결에서의 판단이 번복됐다. 그러니까 심결을 믿은 사정이에요. 이게 심결을 믿은 사정, 심결 믿었다. 심결 믿었다 있잖아요. 요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심결 믿었다. 130조의 과실의 추정 규정은 복무일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225조에 침해죄 있잖아요. 침해죄에서 고의는 해당하지 않아요. 됐죠? 요게 좀 중요한 거예요. 고의가 복무되지 않으니까 요게 과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225조에 침해죄 있잖아요. 침해죄에서 고의는 없는 거예요. 요게 좀 헷갈리잖아요. 130조의 과실의 추정 규정에서 심결을 믿은 사정은 130조의 과실의 추정 규정에서는 과실이 있는 거고, 여전히 과실이 있는 거고, 심결을 믿었는데 심결을 믿고 내가 실시를 했는데 침해가 맞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의 추정이 유지가 돼요. 이게 심결을 믿은 거는 실시하는 사람이 심결을 믿고 실시를 했지만 억울한 거죠. 아시죠? 과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225조의 침해죄 있잖아요. 그거는 고의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결을 믿고 침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침해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심결을 믿고, 아시겠죠? 그런 심결을 믿고 내가 실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의는 아니에요. 이건 고의는 아니어서 침해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권범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업하러 나갈 때 권범심을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권범심에서 여러분들 그 유리한 심결이 나오면요, 심결을 믿은 사정은 침해죄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영업을 하는 거예요. 됐죠? 사실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판례가. 예를 들어서 요거 그 심결을 믿은 사정 있잖아요. 그게 과실은 추정 규정은 복물되지 않지만, 아시겠죠? 과실은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225조에 고의는 없다. 이거 취지가 좀 이런 취지의 판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요거 판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요거 맞죠? 1268.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1268. 요거 판례니까 요 판례거든요. 보시면 요것도 같은 취지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김구희 사건이거든요. 구이김 사건. 갑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어, 지금 이 주식회사 L이 실시하고 있는 이 발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건범을 청구를 했거든요. 조건범 청구해가지고 기각심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나온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나오니까 그죠? 이거를 믿고 이걸 확인 대상 발명인 심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대상 발명을 지금 여기 주식회사 H 이 조건보험에 대한 확인 대상 발명 있잖아요. 이 확인 대상 발명은 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나온 거니까 이 확인 대상 발명을 주식회사 H가 생산하고 여기서 이제 을한테 판매를 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심결이 지금 보시면 대법원 가서 이게 뒤집혀요. 이 심결이 뒤집히거든요. 그런데 이 심결 아무튼 이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이 심결을 믿었잖아요. 주식회사 H는. 그러니까 이 심결을 믿은 사정, 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이 확인 대상 발명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 심결을 믿은 사정은 대법원에서 이제 그 뒤집혔지만 결국에 이 심결을 믿은 사정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주식회사 H한테는 225조 침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H가 이 을한테 침해품을 판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을은 이 침해품을 산 다음에 이 침해품을 사용을 하고 이 침해품을 K한테 양도를 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허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을도 똑같이 이 심결을 믿었잖아요. 이 심결을 믿은 사정이 있잖아요. 이 심결을 믿고 이 확인 대상 발명이 이 특허권의 그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심결을 믿고 을도 침해품을 사용을 했고 침해품을 양도를 했는데 이러한 심결이 대법원 가서 뒤집힌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특허권자인 갑이 을한테 민사소송을 걸거든요. 침해금지 청구랑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일부 인용 나왔다는 게 뭐예요?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실 추정 규정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특허 등록받고 조건범 청구해가지고 이 확인 대상 발명이 이 특허권에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심결을 받았잖아요. 이 심결을 받은 주식회사 H는 그죠? 주식회사 H는 225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요. 아시겠죠? 이 심결을 믿은 을은 지금 130조 과실수정 규정이 여전히 유지되거든요. 복멸이 안 돼요. 똑같이 주식회사 H랑 을이 주식회사 H도 심결을 믿었고 을도 심결을 믿었는데 주식회사 H는 225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침해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근데 을은 그 과실의 추정 규정 있잖아요. 침해에 해당하면 과실이 추정된다. 그거는 여전히 유지가 되거든요. 복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H는 침해죄에서의 고의가 없고 을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거 잘 정리해놔요. 여러분 요거 구이김 사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잘 정리해놔야 되는 거예요. 요게 특허법 판례에서도 있고 디자인보호법 판례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맨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판례도 있고 이 판례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 판례 설명해드린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문 나오면 이 세 가지 쓴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130조에서 있는 쟁점이 균등침해일 때 130조 적용되는지, 간접침해일 때 130조 적용되는지 이다. 둘 다 적용되는 거고, 과실의 추정 둘 다 적용되는 거고, 복멸 여부 요거는 케이스를 그냥 눈도장 찍어 놓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 판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멸 된다, 복멸 안 된다, 그 OX는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사안포답 할 때. 됐죠?